한국 기업들이 이집트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졸업 직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극도로 보수적인 이슬람 마을들에서는 전례 없는 충격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집트 사회는 무너진다는 기존의 통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모스크에서는 여성들이 은밀하게 한글 암호를 주고받고 있으며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난 후 골목길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속삭임이 조심스럽게 들려옵니다.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남성들의 우려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글을 숙달한 여성들의 수입이 남편들의 그것을 초과하자 격렬하게 반대하던 가족들이 하나둘 한글 교재를 펼쳐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카이로의 음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아실라 압델러만입니다. 32세의 저는 카이로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서였습니다. 그날도 일과를 마친 후 늘 그랬듯이 친구 지안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칸 엘 칼릴리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지한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아실라. 모두 기다리고 있어? 카페 2층으로 올라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문장 번역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준비해온 한국 관광 안내 책자를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명의 여성들이 진지한 태도로 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인사말이죠? 맞아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6개월째 이렇게 모여 한글 학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 나디아는 이혼 후 새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고 파르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달리아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반대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번 주에 첫 수입이 들어왔어요. 나디아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800파운드예요. 한국 관광 안내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800파운드는 당시 이집트 일반 사무직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거칠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글 교재를 황급히 숨겼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문이 난폭하게 열리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한의 남편 하킴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몰래 모여서 외국어나 배우고. 하킴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글 교재와 노트가 바닥에 무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공부예요. 지한이 변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부. 내가 돈을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외국 돈을 받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그는 지한의 뺨을 강하게 때렸고 지한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한. 제가 달려가려 했으나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제 오빠 아미르였습니다. 아실라. 너도 여기에 있었구나. 집에 가자. 오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닥쳐. 한글이든 뭐든 여자가 몰래 돈을 버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다른 여성들도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녀의 형제들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의 명예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한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갈기갈기 찢긴 한글 노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6달 동안 키워왔던 희망, 작은 자유의 꿈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실라, 넌 명석한 아이야?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니? 오빠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손으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성취감 넘치는 일인지를. 우리 집안 여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월급으로는 온 가족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도 가족 생활비로 모두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한이 무사할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처럼 우리의 희망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족들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비밀 모임도 탄로났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실라 씨인가요? 저는 한국문화원의 박서진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카이로 대학 도서관 3층 동양학 자료실에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실라, 이 책들 좀 도와줘. 동료 마리드가 무거운 책 더미를 들고 왔습니다. 또 기증받은 책들이야? 응.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보냈대. 한국어 교재랑 문화 관련 서적들이야. 한국. 최근 들어서 자주 접하는 나라였습니다. 도서관에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학생들이 한국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번역가 모집, 재택근무 가능, 기초번역 건당 500파운드. 건당 500파운드라니 제 며칠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마리드, 이거 봐. 와, 진짜야. 건당 500파운드? 그런데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깝다. 이런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점심시간 내내 저는 그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그 숫자 500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대. 정말 어렵지 않아? 한국 글자는 배우기 쉽대. 한 달이면 기초를 익힐 수 있다고 하던데. 한 달이면 기초를 익힐 수 있다고요?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데.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유튜브를 실행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를 검색하니 수많은 동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자음을 배워볼게요 하면 속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는 기역, 노는 니은.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모양들. 하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체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영상을 시청하며 한글을 독학했습니다. 정말로 한 달쯤 지나자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숙지하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처음으로 쓴 한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기초적인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인 아실라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첫 문단은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제 진심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실라님, 테스트 번역을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관광 안내문을 아랍어로 번역해주세요. 심장이 떨리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틀 후 또다시 2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따라 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자음들을 완벽하게 외워오세요. 그럼 모음을 배울게요. 모임이 끝난 후 지한이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실라, 정말 고마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이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좌절하며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모음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모음의 기본은 하늘, 땅, 사람이에요. 철학적이네요. 파르하가 감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태양을 향해 서 있는 모양, 어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모양이래요. 정말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네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달리아가 처음으로 한글 단어를 읽었을 때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됐어.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 넉 달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실전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번역을 시도해 볼 때예요. 한국관광청에서 아랍어 번역 인력을 찾고 있어요. 벌써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관광 안내문이나 메뉴판 같은 것들요. 그날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번역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프로필을 만들고 샘플 번역을 올리면 돼요.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나디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초 번역은 건당 500파운드 정도요. 하루에 하나만 해도 한 달에 15,000파운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 3,000파운드 정도인데 이는 5배가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모임은 특별했습니다. 나디아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거든요. 첫 수입이 들어왔어요. 300파운드. 정말. 축하해. 모두가 나디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디아는 울고 있었죠. 이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희망의 빛이라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10번째 모임 때 지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습격이 있기 2주일 전부터 불안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아실라,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저녁 식사 시간 오빠 아미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도서관 일이 좀 많아서. 도서관은 5시에 문 닫잖아. 근데 넌 매일 7시에 와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젊은 여자가 너무 늦게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고 와요. 지한이 있잖아요. 지한. 그 이혼한 여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남편도 없이 카페나 운영하고 평판이 안 좋아. 평판. 이집트에서 여성에게 평판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한은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열심히 살면 뭐해? 남편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날 밤 동생 루마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뭐야? 루마가 제 책상 서랍에서 한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거. 그냥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와, 신기하다. 다행히 루마는 순수하게 신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응. 그냥 취미로. 나도 배워도 돼?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
루마야.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 뭐가 문제야? 21살의 루마는 아직 세상의 편견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냥 오빠나 아빠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아서. 언니도 참, 뭐 그런 걸 가지고. 하지만 루마는 약속대로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을 때 한글 노트를 숨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 통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실라. 이리 와봐. 오빠의 목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1,500파운드. 3번의 번역 프로젝트 대금이었습니다. 그게 도서관 월급은 1,200파운드잖아.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번역 일을 좀 했어요? 한국 관광 안내문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뭐? 내가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 6개월 전부터요.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미쳤구나. 우리한테 숨기고 외국 일을 했다고? 그냥 번역이에요.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고. 내가 우리 가족을 속였잖아. 오빠가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남자들도 일자리 찾기 힘든데 여자가 나서서 외국 돈을 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에요. 왜 그게 잘못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실라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곧 시집갈 처녀가. 시집. 전 32살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미 노처녀예요. 제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픈 진실이었죠?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요? 제 인생을 살 수는 없나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그 번역일은 그만둬. 그리고 그 돈은? 안 돼요. 이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우리 집에 사는 한, 내 돈이란 건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미혼 여성이 혼자 살 수 있는 곳은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한이었습니다. 아실라, 큰일이야. 내 남편이 우리 모임 장소를 알아낸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대? 날 미행했나 봐.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지 말래. 하지만 우리는 그날도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습격 사건 다음 날 저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문을 잠그고 나갔거든요.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마. 창밖으로 카이로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젯밤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아실라 씨, 박서진입니다. 무사하신가요? 네. 집에 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공식적인 방문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 후 한국문화원 공식 차량이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서진 원장과 이집트인 여직원이 내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원에서 왔습니다. 아실라 씨가 우리 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셔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환대 문화 덕분이었죠. 거실에 앉은 박 원장은 침착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실라 씨는 매우 재능 있는 번역가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번역,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이래.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징그러워. 하지만 번역을 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미용 기술, 천연 성분에 대한 집착, 까다로운 품질 관리. 일주일 만에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번역이네요. 추가로 전 제품 라인 번역을 맡기고 싶습니다. 견적은 3,000파운드. 3,000파운드. 손이 떨렸습니다. 이는 제 2달 반치 월급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얼마짜리? 3,000파운드요. 3,000.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실라.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는 건 이제 알겠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번 돈의 일부는 가족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내 결혼 자금으로 저축해라. 결혼 자금. 여전히 결혼이 최종 목표인 것이었지만 일단 수긍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한편 지한도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실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한, 내 남편이 이혼 서류 냈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않을 거야? 지한은 문화원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박 원장이 환한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우리 번역팀이 처리한 프로젝트가 20건을 넘었어요. 총 수익은 5만 파운드. 교육실에 모인 20명의 여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IT 기업이 아랍어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장기 계약이요? 네. 월급제로 전환하자고 해요. 월 2,500파운드. 그리고 실적에 따라 보너스. 2,500파운드면 이집트 중산층 수준이었습니다. 나디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물론이죠. 실력은 우리가 키워드릴게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그날 저녁, 지한의 새 카페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한은 이혼 위자료와 번역 수입으로 더 좋은 자리에 카페를 열었거든요. 아실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를 몰랐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그때 파르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알 아우람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났어요. 이집트 최대 일간지 알 아우람. 거기에 한글로 인생을 바꾸는 이집트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던 것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죠. 한국어 번역으로 월 평균 2,000파운드 수익, 전통을 지키며 경제 활동하는 새로운 모델. 이제 우리가 유명해졌어. 달리아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주목받으면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화원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입니다.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저도 번역가가 될 수 있나요? 딸을 보내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 지원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박 원장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강사를 더 뽑아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원했습니다. 초급반은 제가 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번역가 겸 강사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30명의 여성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집트 여성이에요. 1년 전엔 한글을 전혀 몰랐죠.
그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대기업들과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죠. 이 일이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실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오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미안해. 오빠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나일강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뜬 달빛이 마치 한글의 획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알-아우람의 기사가 나간 후 카이로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여성들이 집에서 일하며 돈을 번다니 훌륭한 일이야와 외국 문화에 물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 중심에는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죠. 어느 금요일, 저는 여성 예배실에서 숨죽이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로한 이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일부 여성들이 외국어를 배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들도 숨을 죽였죠. 꾸란에서는 말합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고.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상과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역시 우려의 목소리였군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이맘님 말씀이 맞아. 우리 여자들은 집에나 있어야 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지자의 부인 카디자도 성공한 사업가였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이맘 한 명이 나섰습니다. 카림 살라 이맘, 진보적인 견해로 유명한 30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직접 연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슬람 가치에 어긋나는지 알아봤죠.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 가치와 통하죠. 카림 이맘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집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히잡을 쓰고 예배 시간을 지키며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 활동을 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더군요. 여성 전용 교육실도 있고요. 그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카림 이맘이 문화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실라 씨인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카림입니다. 아, 네. 어제 말씀 감사했어요. 사실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이요. 모스크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싶어요.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여성 경제 활동.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초대해서 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박 원장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오해를 풀 수 있겠어요. 토론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측에는 저와 지한, 그리고 몇몇 수강생들이 참여하기로 했죠. 토론회 전날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너무 나서지는 마. 조용히 있다가 와. 아버지의 당부였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였습니다. 토론회 당일 모스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 모두 10,000원이었습니다. 카림 이맘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하지만 하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좋아. 오면 우리가 가족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 하면 돼. 그는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노트북과 교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것 봐. 한글로 뭘 썼는지 봐. 그가 나디아의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월급, 입금, 번역료. 역겹군.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나디아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제 희망이었어요. 희망. 돈이 희망이야? 하킴이 비웃었습니다. 여자의 희망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디아 아이들은요? 아빠도 없는 아이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닥쳐. 아미르가 제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남의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 우리는 서로 돕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계단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카페 직원이 올라왔어요. 그 뒤로 손님 몇 명도 따라왔죠. 여기서 왜 이러세요? 하킴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라고 여자들을 때려도 됩니까?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 남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카페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여자들이 맞고 있대. 경찰 불렀어. 상황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가자. 빨리. 그들이 떠나기 전 하킴이 지한에게 말했습니다. 이혼이다. 내일 당장 서류 보내겠어. 좋아요. 지한이 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주시는군요. 하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람들이 몰려오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아미르도 마지막으로 제게 경고했습니다. 집에 와. 안 오면 정말 끝이야.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한은 뺨이 부어올랐고 나디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파르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달리아는 분노에 떨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 가족들의 분노를 샀으니까요. 카페 직원이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내세요.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정리된 후였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예요. 카페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여자분들이 맞는 걸 봤어요. 너무 심했어요.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라도 폭행은 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소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한과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실라, 이제 어떻게 될까? 지한이 병상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진 원장이었습니다. 아실라 씨, 무사하세요? 방금 소식 들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한이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박 원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 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니, 이제 더욱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숨어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지한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도. 그럴수록 당당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카이로의 첫 햇살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습격 사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꽃다발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들은 용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카페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글 배우는 여성들 폭행당해 여성의 교육권을 지켜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순식간에 우리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습격 사건 다음 날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80대의 하피자 할머니는 카이로 외곽에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아실라야,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글 공부, 번역일, 그리고 어젯밤의 습격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내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나야. 1965년.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들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세르 대통령이 문맹 퇴치 운동을 했거든. 여자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고. 정말요? 그때도 반대가 심했어. 여자가 글을 배우면 편지나 쓴다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집안에서도 반대했지? 며느리가 글을 배운다니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배웠지? 동네 여자들끼리 모여서. 놀라웠습니다. 6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어느 날 들통났어. 시아버지가 책을 다 불태워버렸지? 어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배웠고 결국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낡은 졸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그때는 이게 혁명이었어. 그 후에는요? 글을 아니까 일을 할 수 있었지? 재봉이를 배워서 돈을 벌었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번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며느리 공부 막은 걸 후회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실라야. 변화는 항상 어려워. 하지만 옳은 일이라면 계속해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보다 훨씬 대단해. 외국어를 배워서 세계와 소통한다니. 하지만 가족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내 경험이 그래? 그때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미르구나. 오빠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눈짓했습니다. 그래. 아실라는 여기 있다. 걱정 마라. 뭐? 신문에 났다고?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얘기하마.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에 어젯밤 사건이 났대. 꽤 크게. 어떻게 나왔대요? 그건 모르겠고. 내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대. 막막했습니다. 이제 온 카이로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맞서? 숨으면 더 나빠져.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어디로요? 집에. 도망치면 안 돼.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거리에 신문 갑판 대가 보였습니다. 카이로 여성들, 한글 배우다 가족에게 폭행당,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기자들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돈을 버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가 실직한 후 가족을 먹여 살린 건 저였습니다.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제 카페를 확장할 수 있고 다른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나디아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친정에 얹혀 살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사줬어요. 아이들이 엄마 최고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여자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 경비원들이 제지했지만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실라의 아버지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딸이 몰래 일하는 게 충격이었죠. 하지만 제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실라가 번 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딸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아미르도 마지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동생을 오해했습니다. 아실라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카림 살라 이맘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이 여성들은 할랄헐랄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집트 교육부가 협력하여 공식 한국어 교육센터를 3곳 더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 수료생들은 한국 기업 취업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해냈어, 아실라. 우리가 해냈어. 밖에 나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위한 것. 그날 저녁 뉴스는 우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찬반 논란은 여전했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니 길이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수십 개였죠. 배우고 싶어요. 저도 가능한가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 카이로는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면서 곳곳에 스터디 그룹이 생겨났죠. 그리고 드디어 큰 소식이 왔습니다. 아실라 씨, 한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박서진 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이집트 진출을 검토 중인데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대요. 정말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아랍어 서비스 확장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카이로의 여성 번역가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대표로 5명을 초청하고 싶다네요. 저희가요? 네. 아실라 씨, 지한 씨, 그리고 우수 수료생 3명.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 방문이라니. 하지만 가족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얼마나? 일주일이요.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혼 여자가 혼자 외국을. 혼자가 아니에요. 5명이 함께 가요. 그리고 한국문화원 직원도 동행해요.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 대기업들이 초청했다며? 네. 정식 비즈니스 비자로 가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매일 연락하고 히잡 벗지 마라. 물론이에요, 아버지. 드디어 출발일 카이로 공항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언니, 선물 사와. 루마가 안겼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읽어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와, 정말 크고 깨끗해. 지한이 감탄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 표지판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날은 서울 관광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 근처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백성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위대한 왕이었네요. 나디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을 배우기로 한 선택이 운명처럼 느껴졌죠. 둘째 날, 드디어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본사의 거대한 건물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부의 김현준입니다. 젊은 임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집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현지화가 가장 중요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동 시장에서 아랍어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 번역이 아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현지화가 필요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이집트 여성들은 온라인 쇼핑, 정보 검색에 목말라 있어요. 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을 검색할 때 할랄 인증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지한도 거들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단지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점심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와, 여러분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1년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IT 대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앱을 아랍어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모티콘도 현지 문화에 맞게 제작하려고요. 달리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히잡 쓴 캐릭터 이모티콘 어때요? 이집트 여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 좋은데요. 그들은 즉시 디자이너를 불러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이집트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 해요. 하지만 결제 시스템, 배송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타르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신용카드가 없어요. 하지만 모바일 결제는 활발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 몰래 쇼핑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포장이 필요해요. 모두가 웃었지만 진지한 조언이었죠.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집트 여성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해요. 5년째예요. 마리암이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넷째 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이로에 한국 이집트 여성 IT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동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무시했는데 아미르가 번 돈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거실은 즉석 한글 교실이 되었습니다.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예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나도 일을 구했다. 정말요? 어디서요? 한국문화원, 경비관리직이야. 아버지. 박 원장님이 제안했어.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너희들이 공부하는 곳을 지킨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네. 어머니가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연결되다니?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아실라 덕분이야. 내가 길을 열어줬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루마가 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 사진 찍자. 한글 노트 들고. 우리는 각자 한글 공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우리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죠. 며칠 후 친척 어른이 집에 오셨습니다. 아미르, 내가 한국어 공부한다며? 네, 삼촌. 남자가 그런 걸 왜 하냐는 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아미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삼촌. 이제는 능력이 중요해요. 게다가 한 달에 2,000파운드 이상 벌 수 있어요. 삼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0. 네. 아실라는 3,000도 벌어요. 그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학습 문의가 이어졌죠. 우리 집은 이제 작은 한글 전파 센터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웃들이 모여 함께 공부했죠.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한글을 따라 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변화는 이렇게 한 가족에서 시작해온 도시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카이로는 놀랍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자르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실라 씨, 우리 대학에 한국어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자르는 천년 역사의 이슬람 최고 권위 대학이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첫 학기에 50명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강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꿈만 같았습니다. 학과 개설 발표 날 대학 강당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아자르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한국어과를 신설합니다. 총장의 발표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죠. 한편 카이로 곳곳에 한글 학원이 생겨났습니다. 아실라 선생님, 저희 학원 개원식에 와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전용 학원들이 인기였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 학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한의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한글로 이름을 바꾼 지한의 카페는 카이로의 명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특징이었죠. 메뉴판도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했습니다. 커피를 까오하라고 쓰고 아래에 한글로 커피라고 적는 식이었습니다. 아실라, 매출이 2배로 늘었어. 지한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손님들이 몰려와 카페 한쪽에는 한글 공부방도 만들었죠. 무료로 한글 기초를 가르쳐요. 음료 주문하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국영TV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한글 열풍의 중심,
카페 한글입니다.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커피 한 잔에 한글도 배울 수 있다네요.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아실라 씨,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집트 여성들의 자립 의지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글을 배운 여성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가족 경제에 기여하고 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실라 씨, 장관님이 뵙고 싶어 하세요. 교육부 장관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실라 씨,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50대 여성 장관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어요. 장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20개 도시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정말요?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원이죠. 예산도 확보했어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것 봐. 루마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한국 이집트 여성 경제 포럼 개최.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직접 참석한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한국 대기업 대표들과 이집트 여성 기업가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아실라 씨는 주요 연사로 초청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럼 당일 카이로 국제 컨벤션 센터는 1000명의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개회사가 시작됐죠. 이집트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10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 다리가 떨렸죠. 2년 전 저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연히 한글을 만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어서 제 첫 한글 노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서툰 글씨가 시작이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카이로에만 3000명의 여성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국 기업과 일하고 있고요. 평균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죠. 이집트 여성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는 탁월합니다. 향후 1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수많은 여성들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하나하나가 감동적인 사연들이었죠. 그날 저녁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이로를 중동 지역 한국어 교육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주변국 여성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에서 문의가 왔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이로의 거리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한글 학원 광고가 있었고 서점 쇼윈도에는 한국어 교재가 진열되어 있었죠. 엄마, 나도 한국어 배울래?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 딸도 아실라 언니처럼 되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지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실라, 대박 사건. 무슨 일이야?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안이 왔어. 카이로 지점 오픈하는데 파트너가 되어 달래. 정말. 축하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한글 배운 덕분에 이런 기회가? 지한은 울먹였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서진 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실라 씨, 한국 정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이집트 여성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전문 교육을 시킨대요.
100명이나요? 네, 3개월 과정이고 수료 후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서가 한글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그 변화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기적. 절망의 사막에서 희망의 오아시스를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고 자유를 향한 날개입니다. 오늘도 카이로 어딘가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고 손에는 미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널리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감동적인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